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 6월 12일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담 취소를 얘기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다시 바꿨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을 했고 최선희 부상이 공격을 했고 트럼프가 서한을 보냈고 다시 김계관 제1부상이 다시 또 담화를 냈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다시 하루 만에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마음, 변심은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판을 한번 흔들었는데 어제 아침에 나온 김계관 제1부상의 이야기가 흡족했던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김계관 외상의 메시지가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는 위임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란 거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나한테 연락해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북한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개입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입장이 바뀌고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답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답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실무 접촉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은 6월 12일 날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한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이 서로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편지가. 그거를 서로가 노린 걸까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김계관 부상의 편지 내용을 보면 과거 최선이나 김계관의 1차 편지와는 다르게 예. 상당히 예의 바른 격식을 그렇습니다. 갖춘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처음에 읽었을 때도 북한이 조금 변했구나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측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의 바른 격식을 차린 이 같은 북한의 태도, 왜 이런 태도를 이번에 보였을까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멀다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에서 유행이 된 적이 있죠. 예, 어떻게 따라하신 건가요? 예, 아마 이번에 판 깰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정상적인 이제 국제 외교 관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에티켓을 가진 정상국가의 일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난번 그과 같이 과거 한 30년간 북한 핵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 지속되는 핵 문제의 과정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내보내고 그리고 회담의 판을 깨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판이 완성이 됐다가 다시 또 판이 깨지는 모습들. 예. 그 반복되는 패턴을 이번에도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들이 잘 통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상대를 좀 만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도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예, 좀 그러니까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 회담은 물론이고 이제 그 회담 준비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날 김정은 위원장도 그날 근처에 있고 전 세계 외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날 또 맞추어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언을 한 것을 보면은 그 주도권, 관심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는 것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그 개인의 특유의 캐릭터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분들을 모셨지만 상당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실무 대화를 할 때 북한 측에서 계속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도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측에서는 미국 선발대 30명이 지금 주말에 싱가포르를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 이번 주말에 그럼 실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열린다면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의 주제가 나올까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어제 김계관 부상의 그 담화 내용을 보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그런 의지가 죄송합니다. 예. 해서는 잠시. 안 되는 저희 생방송인 핸드폰이 것을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해서는 안 되는 일단은 실수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의제는 두 개인 거죠. 예.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어떻게 보면은 절차라든가 의전적인 문제, 형식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핵에 대한 그 협상의 내용, 그러니까 북한에서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나토 사무총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북한에게 어떠한 협상안을 전달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상의 규모는 크다. 그리고 단계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빠른 비핵화는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고 이번에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도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안은 이미 북한에 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북한도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확인을 해준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제 열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100% 수용한다 하면 6월 12일 날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카운터 오퍼 일부 바꿔서 요 정도만 더 수용해주면 우리도 수용하겠다. 이게 되면은 6월 12일 날 개최가 되지 않더라도 예. 6월 중이나 7월 초까지는 개최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그 출연자분들의 핸드폰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취소와 재개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개최 장소인 이 싱가포르 현지도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 싱가포르가 이게 뭐 도로 교통이나 치안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전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 2주 가량이 남은 상황인데 결코 예. 많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아무리 싱가포르가 인프라가 좋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데 많은 혼선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어디에서 어느 그 뭐 샹그릴라 호텔이냐 마리나 베이 샌즈냐 어디인지는 아직 결정은 됐겠습니다만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 예, 뭐 지금 샹그릴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이렇게 조금 뭐 조사라든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될 가능성도 있고 회의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대충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그걸 뭐 북한이 와서 나중에 선택해서 결정하겠지만 예. 아무튼 샹그릴라 호텔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회담이 열리고 예. 미국은 어디에서 숙소를 택하고 북측은 어디에서 숙소를 택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미정인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뭐 싱가포르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호텔 말고도 거기 싱가포르 보면 대통령궁이라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중심에 오차드 거리라는 곳에 있는데 예. 거기도 그러한 정상회담이 열리기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예전부터 대통령궁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러신가요? 예, 뭐 저는 이 자리에서도 한번 밝힌 예.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궁의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이러한 경호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예. 국제 회의를 할 때 항상 대통령궁에서 부대 행사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외교부에 있을 때 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잖아요. 그게 12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네. 그 전에 말을 할 때는 하루에 끝날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말했었는데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를 더 한다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전형적인 이제 트럼프식의 그 거래 달인으로서의 트럼프식의 이제 협상의 여지를 가능성을 이제 무한적으로 열어놓는 것인데 예.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현재 가서 회담을 할 수도 있고 회담장을 내가 나갈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주 모호하게 열어놓는 것이죠. 트럼프 생각을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현재 가서 물론 실무적으로 큰 틀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의제가 합의가 되고 전제 조건들이 많이 이행이 되겠지만 그 실제 만났을 때에 또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둘 다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이 근현대사 지도자 중에서 찾기 힘든 예.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그 네.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는 예상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얘기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 실무 준비에서 그런 일정 같은 부분도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 청와대 분위기는 일단 뭐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운전자론으로 중재 외교를 해왔는데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할까요? 뭐 우리 정부가 큰 틀에서 한반도에 이러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중재라는 용어가 국제 무대에서 쓰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중재를 보통 하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약간의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그런 한국이 동맹편이 아니라 좀 중립을 지켜라 이런 요구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부분인데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께서 촉진 외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 비핵화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되 평화를 촉진하는 외교를 우리 정부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막힌 부분을 뚫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라 그런 부분이 있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체제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미측에 알려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사항인 비핵화 부분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주변국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반응을 보면요. 중국은 뭐 24시간의 대반전이다. 이건 굉장히 대반전이라는 그 뉘앙스상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일본은 그 전에 반전이 있기 전에는 회담 취소에 대한 판단, 트럼프의 판단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변해지면서 약간 좀 머쓱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회담 취소 그 성명이 나온 이후에 즉각적으로 뭐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공식적인 언급을 좀 자제했었죠. 예. 그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또 하루 만에 상황이 반전된 거고 이제 이것을 반기는 기본적인 입장을 이제 발표한 거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북자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겠고요. 큰 이슈인데 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또 입김 주장을 이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미 회담이 이제 좀 장기화가 될 때 비핵화 문제가 지금은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장기적으로 북미 평화 체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에 연동된 납북자 문제 같은 것들도 본인들의 국익에 이제 일본의 국익에 합치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기본 예, 입장을 하나-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이제 신범철 센터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할 때 중국은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트럼프는 약간의 중국을 두 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중국은 정부 공식 성명으로도 그런 일 없다. 예.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러한 중국의 이야기가 일부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중국이 국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북한이 대화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자기의 이해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든가 종전선언에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북한과 이렇게 조금 더 긴밀한 협력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중국에게 확인을 해줘야죠. 아, 중국이 이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미국의 우려는 아마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변화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뭐 김계관의 그런 담화라든가 최선희의 담화가 다 그 이후에 나왔고 그리고 연합군사 훈련을 3월 달에 이야기했을 때는 별 문제 삼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갔는데 갑자기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그런 것을 문제를 삼는다든가 예. 그리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협상에 북한이 답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정해서 중국의 부정적인 역할이 있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모두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은 중국만의 이익도 아니고 한국만의 이익도 아니고 미국만의 이익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폭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그럼 그 중국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날 열린다면 그 보도를 보니까 북한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중국을 좀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건 북한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북한의 스탠스가 정해질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북중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외교 관례에는 어긋납니다. 예.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미 동맹을 깨라는 얘기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보도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오히려 역으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우리 미국과 같이 잘 지내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 미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미국의 아시아 전략 그런 부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상황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원산 관광지구로 시찰한 건데요. 이 원산이라는 장소에는 당시에 또 외신 기자단이 머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이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어떤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특별히 뭐 이제 정해진 일정을 따라서 수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예. 그 근처 이제 풍계리 쪽에서 핵실험장 폐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황 북미 정상회담 취소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일정 수행하는 모습을 예. 대내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은 정상적인 이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과시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중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성사가 되고 그리고 그 미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유라시아라고 가는 그 관광벨트가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잠정적인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곳의 철도 도로 연결 상황을 이게 직접 그 지시하고 관찰했던 모습, 이게 현지 시찰을 하는 모습 보여줌으로써 자기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원산 관광지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가 보죠. 이번에 그 공동 취재단들에게도 여기는 한번 취재해줘라 이렇게 말도 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지금 뭐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일단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금강산하도 가깝고 그 명사심리라고 하죠. 예, 예. 그 해변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죠. 관광지로서 개발할 가치가 높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김정은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과 같은 애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원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잘 되면서 뭐 개방이 좀 돼야지 많은 사람들도 찾아서 관광지로서의 그런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도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도 연결 사업을 먼저 얘기한 것은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경제 협력은 일반화시켰지만 그중에 하나 뽑아낸 것이 철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되느냐? 네. 지금 북한에 대한 모든 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근데 예. 안보리 결의 237호에 의해서 사회 간접 투자, 그러니까 아. 철도 연결 사업 같은 예. 경우는 제재위원회의 특별한 승인을 받으면은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북한이 다 알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 연결 사업과 원산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정치적 함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희망하는 것이고 김계관 부상의 편지가 빨리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경제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